이 영상은 주식 완전 초보자를 위한 아주 상세한 입문 해설서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초보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 표, 예시, 체크리스트, 연습 과제까지 포함한 확장판입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나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주식의 기초 개념과 첫 실수를 줄이기 위한 학습용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습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나눈 조각입니다. 즉,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아주 작은 일부를 가지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총 0주를 발행했고 당신이 그중 1주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작은 비율이지만 그 회사의 일부를 가진 것입니다. 실제 투자에서 체감되는 것은 의결권이나 배당, 주가 변동을 통한 평가손익이지만 출발점은 기업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초보자가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매매 화면이 복잡하고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지만 본질은 훨씬 단순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 미래 기대, 금리, 경기, 환율, 투자자 심리, 뉴스, 산업 흐름 등 많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초보자는 흔히 좋은 회사인데 왜 떨어지지? 또는 실적이 별로인데 왜 오르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 않아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현재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둔화될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집합 심리도 크게 반영합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좋은 기업이나 분산 상품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의 성장과 복리 효과를 노리는 방식입니다. 매매 횟수가 적고 하루 변동보다 사업의 방향과 실적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단기 투자는 짧은 기간의 가격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판단, 높은 집중력, 손절규칙, 시장 흐름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에게는 장기 투자 또는 느린 속도의 분할 매수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실수할 확률이 더 낮고 공부할 시간도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려면 은행 계좌와 별도로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므로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는 신분증 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연결 등이 보통 필요합니다. 증권사마다 화면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 흐름은 비슷합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익히려 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먼저 계좌 만들기, 돈 입금하기, 관심 종목 추가, 1주 매수 연습 정도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개념은 단순하지만 주문 방식에 따라 실제 체결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장가 주문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최대한 빨리 체결되도록 넣는 주문입니다. 빠르게 사고 팔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예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넣는 방식입니다. 가격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그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처음에는 지정가 주문으로 연습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면 생소한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용어를 한 번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 초반에는 자주 나오는 개념부터 익히면 됩니다. 시가총액, PER, PBR, EPS, ROE, 매수, 매도, 시장가, 지정가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 세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 변동성, 분산 투자,
손절 같은 표현까지 함께 이해하면 일상적인 투자 대화와 기사 읽기가 쉬워집니다. 용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중요한지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는 대표 지표들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합니다. 시가총액은 회사의 시장 가치 규모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좋으며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PER은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지표입니다. PER이 낮으면 저평가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성장 둔화나 위험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PER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이 높은 성장을 기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PBR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지표입니다. 초보자가 종목을 고를 때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이름이 익숙해서, 누가 좋다고 해서, 최근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한다. 둘째, 그 산업이 성장 중인지 본다. 셋째, 최근 실적과 재무 상태를 확인한다. 넷째, 지금 가격이 너무 과열되어 있지 않은지 살핀다. 처음에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나 ETF처럼 정보가 많고 구조가 단순한 대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시장 지위가 안정적이며 정보가 많습니다. 대신 이미 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미래 확장성이 커서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조정도 큽니다. 초보자가 성장주만 모아서 보유하면 계좌 변동성이 커져 멘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분산 효과가 있어 개별 기업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많은 초보자가 뉴스를 보면 곧바로 매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뉴스는 출발점일 뿐 바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먼저 뉴스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 뉴스가 일시적인 이벤트인지 산업 전체 구조 변화인지 구분합니다. 이어서 해당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했는지 점검합니다. 뉴스만 보고 아무 기업이나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산업 안에서도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회사는 다릅니다. 실제 매수 연습 절차는 관심 종목을 정하고 현재가와 호가를 보고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한 뒤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로 주문을 넣어봅니다.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체결 후 평가 손익과 평균 매입가를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 주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호가창이 낯설 수 있지만 몇 번만 체험하면 내가 누른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을 산 뒤에는 그날 바로 많이 추가로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경험은 학습용이어야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이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초보자가 초기에 계좌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이유도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손절 기준 설정, 분산 투자, 몰빵 금지는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규칙입니다. 손절 기준은 손실을 무한정 방치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종목 하나의 실패가 계좌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합니다. 몰빵 금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이 들어 보여도 시장은 늘 예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감정과 싸우는 일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공포, 욕심, 후회, 조급함이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보자가 이 원칙을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하루에 10번 이상 확인하면 작은 변동에도 감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확인 시간을 정해놓으면 불필요한 대응이 줄어듭니다. 또한 남의 수익 인증, 급등주 뉴스, 커뮤니티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왜 샀는가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기록되어 있으면 흔들릴 때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ETF로 시작하고 대형주 일개를 추가하고 매일 뉴스 10분, 주 1회 점검을 하는 루틴을 제안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짧아야 오래 갑니다. 뉴스 10분, 관심 종목 일개 확인, 내가 가진 자산의 큰 흐름 점검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주 해야 할 일은 계좌 전체 비중을 보고 한 종목이 너무 커졌는지, 손실이 난 종목을 왜 들고 있는지, 다음 주에 추가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매달 해야 할 일은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획 없이 충동 매매를 했는가, ETF 비중이 너무 낮아졌는가, 수익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졌는가 등을 돌아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정리한 행동 계획입니다. 하루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단계를 차례대로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1일차에는 주식, 주가, 주주의 개념을 읽고 2일차에는 증권 계좌 개설 및 앱 구조를 익힙니다. 3일차에는 시가총액, PER, PBR, EPS, ROE 등 용어를 익히고 4일차에는 ETF 2개, 대형주 2개를 비교합니다. 5일차에는 지정가 주문 연습, 6일차에는 리스크 관리 규칙, 3개 정하기, 7일차에는 나만의 투자 원칙 5줄 작성하기를 실천합니다. 재무제표 전체를 완벽히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 질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가? 빚이 너무 많은가? 현금이 돌아가고 있는가?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줍니다.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순이익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균형을 보는 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실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에서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배당은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올해만 일시적으로 많이 지급하고 다음 해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는 보통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선호합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장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초보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실수를 모아둔 장입니다. 실수를 미리 알면 같은 비용을 2번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유 없이 급등주 따라가기, 손실 난 종목을 이유 없이 물타기, 한 종목에 전부 넣기, 남의 추천만 듣고 매수하기, 시장가 주문을 습관처럼 쓰기, 수익 난 종목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 난 종목은 오래 버티기, 재무 상태를 전혀 보지 않기,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 계좌를 너무 자주 확인하기, 손실을 복구하려고 더 큰 위험을 지기 등 다양한 실수가 있습니다. 실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초보자가 비중 감각을 익히기 위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가 심리적으로 버티기 쉬운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수 ETF 50%, 국내 대형주 20%, 해외 대형주 또는 ETF 20%, 현금 10%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처음부터 개별 성장주 비중을 크게 잡기보다 ETF와 대형주 중심 구조를 먼저 익히면 계좌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았는지, 현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지, 내가 이해하는 자산이 절반 이상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매수 순간보다 매수 직전과 매도 직후의 기록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 전에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지금 사는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가? 시장가와 지정가 중 어떤 주문인지 정확히 아는가? 한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는가? 손실이 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매도 후에는 왜 팔았는지 적어보세요. 목표가 도달, 원칙 위반, 기업 변화, 감정적 매도 중 무엇이었는지 구분하면 다음 판단이 더 좋아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투자에 들어가기 전 점검용입니다. 모든 항목에 반드시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식을 기업의 일부 소유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안다. 시장가와 지정가의 차이를 안다. 시가총액, PER, PBR, EPS, ROE가 무엇인지 안다. 대기업, 성장주, ETF의 차이를 안다. 손절과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할 생각이다. 남의 추천만 듣고 사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다. 내가 왜 사는지 한 문장으로 적을 수 있다. 장기 시각이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는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은가? 무조건 싼 주식이 좋은가? 손실이 나면 바로 팔아야 하나? 초보는 개별주보다 ETF가 낫나? 뉴스가 좋으면 바로 사도 되나? 수익률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하나?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점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자산을 무리 없는 금액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가가 낮아 보인다고 싸다는 뜻은 아니며 기업 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사전에 정한 기준과 기업 변화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아래표는 핵심 용어를 빠르게 다시 볼 수 있도록 모아둔 요약표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 소유권, 주가는 현재 거래 가격, 시가총액은 시장 전체 몸값, PER은 이익 대비 가격, PBR은 자산 대비 가격, EPS는 주당 이익, ROE는 자본 효율, 시장가는 지금 가격으로 주문, 지정가는 정한 가격으로 주문, 분산 투자는 여러 자산에 나누기 등입니다. 처음에는 용어를 전부 외우려 하지 말고 자주 보며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실전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기록과 점검이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꾸준한 기록이 투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점검이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기록과 점검이 투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적어보는 연습 페이지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해한 개념 3가지는 무엇인가? 아직 헷갈리는 용어는 무엇인가?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무엇인가? 다음 학습 때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이해한 것입니다. 꾸준한 기록이 투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은 기업을 사는 것이고, 계좌를 열고, 용어를 익히고, 종목을 고르고, 실제로 작은 금액으로 연습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확장판은 그 짧은 로드맵을 초보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교재 형태로 풀어 쓴 것입니다. 이 문서를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례대로 읽고 필요한 장을 다시 찾아보며 작은 금액으로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원본의 마지막 문장을 실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기업도 너무 싼 가격에 거래되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기업의 질과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초보자는 유명한 회사니까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매수 시점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오랜 시간 조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1영원이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주식보다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은 발행 주식수와 함께 봐야 하므로 시가총액 개념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고점 대비 많이 내렸다고 해서 저절로 싸진 것도 아닙니다. 실적과 산업 구조가 함께 나빠졌다면 하락은 당연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많이 떨어졌으니 곧 오르겠지라는 생각 대신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는 한 번에 전액을 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방식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는 수익이 났을 때 한 번에 전부 팔지 않고 일부씩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일찍 전량 매도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 없는 물타기와 계획적인 분할 매수는 다릅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차트는 미래를 예언하는 마법 도구가 아니라 과거 가격 움직임을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초보자는 복잡한 지표보다 추세, 박스권, 급등락 여부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은 체결과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트는 기업 분석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모양만 따라가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주식이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증가하면 시장 참여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급등하고 거래량이 빈약하면 움직임의 지속성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는 거래량을 단독 신호로 사용하기보다 가격 움직임과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좋은 기업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초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닉 상태에서 아무 종목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의 질과 비중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정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분산과 장기 시각의 중요성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무엇을 사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 자신감이 과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지나친 비관과 공포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락장일수록 기업의 질과 현금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ETF나 우량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은 초보자가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적립시의 장점은 타이밍 압박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단기 고점과 저점을 완벽히 맞추려는 욕심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투자 일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매수 날짜, 종목, 이유, 기대 기간, 손실 기준, 다시 확인할 포인트를 적어두면 좋습니다. 매도 후에는 무엇이 맞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같은 실수가 줄어듭니다. 초보자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1개월은 용어와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기간으로 두고 두 번째 달은 소액으로 규칙을 지키는 연습, 세 번째 달은 자신의 루틴을 점검하는 단계로 잡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기보다 실수 횟수를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세요. 3달 뒤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늘었다면 그것이 이미 큰 진전입니다. 핵심을 이해한 뒤에만 행동으로 옮기고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서둘러 사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겁을 먹고 급히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는지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호재는 좋은 재료이고 악재는 나쁜 재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악재라면 과도한 하락 뒤 회복이 올 수 있고 구조적 악재라면 오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감정의 스위치가 아니라 판단의 자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인이나 영상 커뮤니티에서 종목 추천을 듣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추천을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모른 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추천을 들었을 때는 적어도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최근 실적은 어떤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은 아이디어일 수는 있어도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감정보다 기준, 확신보다 분산,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종종 월 몇 퍼센트, 연 몇 퍼센트 같은 숫자에 끌립니다. 하지만 높은 목표 수익률은 종종 높은 위험과 과매매를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수익률보다 원칙을 지켰는지, 충동 매매를 줄였는지, 이해하는 자산만 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면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화려한 수익률보다 큰 실수를 피하는 능력입니다. 감정보다 기준, 확신보다 분산,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